혹시 히트펌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정말 똑똑하게 에너지를 굴리는 아주 놀라운 기술이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이라는 건 원래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흐르잖아요.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요, 만약에 이 법칙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열을 막 옮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퍼즐을 풀어주는 게 오늘 얘기할 히트펌프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 물펌프 생각하면 쉬워요. 물펌프가 뭐 하는 거죠? 중력을 거슬러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쭉 끌어올리잖아요. 히트펌프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열의 방향을 거슬러서 온도가 낮은 곳의 열을 온도가 높은 곳으로 펌핑해 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히트펌프인 거죠. 자, 그러면 히트펌프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열을 거꾸로 옮기는 걸까요? 그 비밀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냉매라는 물질의 4단계 순환 과정이에요. 이 냉매라는 게 아주 특별한 녀석인데 엄청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끓어서 기체가 됐다가 또 금방 액체로 변하거든요. 이 냉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쭉 따라가 보면 아! 하고 원리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히트펌프는요, 딱 4가지 핵심 부품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바깥의 열을 싹 흡수하는 증발기가 있고요. 그 열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주는 압축기, 그리고 그 뜨거운 열을 실내로 뿜어주는 응축기, 마지막으로 다시 온도를 확 낮춰주는 팽창 밸브. 이 4가지가 한 팀이 돼서 착착 돌아가면서 열을 옮기는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냉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증발기에서 냉매가 바깥에 미지근한 열을 싹 빨아들이면서 기체로 변해요. 2단계, 이 기체가 압축기로 들어가면 전기 힘으로 엄청나게 압축되면서 아주 뜨거운 고온 고압 상태가 됩니다. 3단계, 이 뜨거워진 냉매가 실내에 있는 응축기를 지나면서 열을 확 뿜어내고 다시 액체로 돌아가요.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열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액체가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다시 뚝 떨어지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히트펌프의 진짜 대단한 점은 지금부터예요. 이 기계 하나가 난방만 하는 게 아니라 냉방, 그러니까 에어컨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기계가 덮이기도 하고 시원하게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똑똑한 반전이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역전 밸브라는 부품에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이 밸브가 냉매가 흐르는 방향을 그냥 180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만 딱 바꿔주면 방금 전까지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던 난방기가 순식간에 시원한 에어컨으로 변신하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난방 모드일 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외기가 증발기 역할을 해서 바깥 공기에서 열을 뺏어오고 이걸 압축해서 뜨겁게 만든 다음에 실내기가 응축기가 돼서 집 안으로 따뜻한 열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밖의 열을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역전 밸브가 딱 작동하면 모든 게 정반대가 됩니다. 방금 전까지 열을 뿜어내던 실내기가 이번엔 반대로 집안의 더운 열을 빨아들이는 증발기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실외기가 열을 밖으로 뿜어내는 응축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에어컨 원리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실내의 열을 밖으로 퍼내는 거죠. 와, 진짜 영리한 설계예요. 자, 그럼 이렇게 신기한 시스템의 성능은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요? 보통 우리가 쓰는 효율이라는 말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히트펌프는 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잘 변환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을 잘 옮겼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 거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하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에너지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따뜻한 열은요, 밖에서 가져온 열에다가 압축기를 돌리는 데 쓴 전기 에너지가 더해진 값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펌프의 성적표는 성능 개수, 영어로는 COP라고 부르는 걸로 매깁니다. 아주 간단해요. 전기를 1만큼 썼을 때 열을 얼마나 많이 옮겼냐,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COP 숫자가 높을수록 이 히트펌프 1 잘하네 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성능 계수 COP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난방할 때의 성능을 보는 COPH, 그리고 냉방 성능을 보는 COPC가 있습니다. H는 히팅, C는 쿨링이겠죠. 그러니까 COPH는 쓴 전기 대비 얼마나 열을 안으로 잘 가져왔나를 보는 거고, COPC는 쓴 전기 대비 얼마나 열을 밖으로 잘 빼냈나를 보는 지표인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요,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난방 성능 계수인 COPH는요, 항상 냉방 성능 계수인 COPC보다 딱 1만큼 큽니다. 항상이요. 이게 또 히트펌프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니, 왜 항상 1이 더 클까요? 아까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나세요? 압축기를 돌리려고 쓴 그 전기 에너지도 결국엔 열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을 할 때는 밖에서 가져온 열에다가 이 전기 에너지가 변한 열까지 보너스로 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계수가 1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말해, 내가 쓴 전기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효율이 100%를 훌쩍 넘는 정말 마법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히트펌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똑똑한 기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 기계 하나로 난방이랑 냉방을 다 해결하니까 편하고 효율적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땅속의 열, 그러니까 지열이나 공장에서 그냥 버려지는 뜨거운 열 같은 우리가 쓰지 않고 있던 에너지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자료에서는 히트펌프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화석연료가 고갈되면서 생기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장치다. 이 한 문장이 히트펌프 기술이 가진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기계 하나로 우리 집을 덮이고 또 시원하게 만들고 심지어 버려지는 열까지 다시 쓰는 이 기술 어떠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데우고 식히는 방식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